오늘은 우리 당이라고 하는 거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궁극적으로는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 고분자에 해당하는 다당류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노머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모노머에 해당하는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모노사카라이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글루코스, 천연에는 디글루코스라고 하는 걸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글루코스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좀 어렵지만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카본이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글루코스인데, 이 글루코스 안에는 6개의 카본 중에 4개의 카본이 카이랄 카본에 해당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의 4승만큼, 즉 16개만큼의 이성질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각각의 카이랄 카본이 어떤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즉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기가 카이랄 카본 4개가 한쪽의 아이소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천연에 존재하는 글루코스다. 그래서 이거를 D를 앞에 붙여줘서 디글루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카이랄 카본의 위치까지, 입체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디글루코스라는 구조를 제안하고, 그리고 그 구조를 명확히 밝힌 피셔가 우리 100년도 더 됐는데 아무튼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글루코스가 특히 이제 용액 상태로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구조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구조가 존재하더라. 특히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이 구조를 지금 위아래를 바꿔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6번이 위로 가고 1번이 밑으로 오게 그림을 그렸는데, 요게 사이클릭처럼 돼버리면은 마치 OH의 론페어드 일렉트론이 카르보닐의 C를 공격하는 듯한,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하는 듯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사이클릭한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이클릭한 구조를 갖는 거고, 특히 또 하나 이와 같이 구조가 바뀌게 되면 다른 점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1번 카본이, 여기서는 1번 카본이 카이랄 카본이 아니었지만 이쪽 구조에서는 1번 카본이 카이랄 카본이 된다. 즉 무슨 얘기? 여기는 입체 이성질체가 2개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애써 디글루코스의 구조를 파악했지만 알고 봤더니 특히 용액 상태로 존재할 때는 이와 같이 사이클릭한 형태로 존재를 해서, 이 경우에는 1번 카본이 카이랄 카본이 되고 2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하게 된다. 그거를 지금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여기가 1번이고 각각 1번인데 OH가 밑으로 간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위로 간 걸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2가지 아이소모가 존재하고, 왼쪽 구조를 우리가 디글루코스니까 알파를 앞에 붙이고, OH가 위로 올라간 놈은 베타를 붙여서 입체 이성질체를 구분을 해준다. 여기서 피라노스라고 뒤에 붙은 거는, 이거는 사이클릭 컴파운드,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이클릭 컴파운드를 의미하니까 피라노스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디글루코스의 구조는 왼쪽이 맞냐 오른쪽이 맞냐 라고 하면은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글루코스 자체는 이렇게 알데하이드 그룹을 갖고 있는 거 명확하고, 그리고 알파, 베타 2개의 아이소모를 또 역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 구조로 해석이 되면 이쪽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알데하이드를 사용하는 거면 이쪽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는 폴리사카라이드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디글루코스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쪽 구조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더 진행할 수 있게 돼. 자,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디글루코스는 4개의 카이랄 카본의 위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천연에는 한 종류의 아이소모만 존재하는데, 알고 봤더니 용액 상태로 됐을 때는 이와 같이 사이클릭 컴파운드로 피라노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 경우에는 1번 카본이 카이랄 카본으로 바뀌면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폴리사카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왼쪽 구조는 잊어버리고 오른쪽 구조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편하게 알파디 글루코스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합시다. 알파디 글루코스하고 알파디 글루코스가 만나서 뒤에 그림이 있는데, 알파디 글루코스하고 알파디 글루코스가 만나서 일단은 고분자를 만드는 건데, 고분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다이머 두 개가 붙었을 때 어떤 천연에선 어떤 결합을 하는지를 먼저 얘기하면, 1번 위치의 OH하고 4번 위치의 OH하고 요건 둘 다 알파디 글루코스예요. 요 두 개가 물이 빠지는 반응을 해서 에폭사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당류화학에서는 1번하고 여기 1번하고 또 다른 분자에 4번이니까 프라임을 붙여줘야 되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4 프라임 알파 글루코스가 붙어 있고 글루코사이드 본드라는 표현을 쓴다. 무슨 얘기? 1번 위치의 OH하고 또 다른 알파디 글루코스의 4번 위치의 OH하고 반응을 해서 물이 빠지면서 마치 유기화학에서 얘기하는 에폭사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4 프라임 알파 글라이코사이드 본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두 개가 붙었을 경우, 이걸 우리가 말토스라고, 이 당에 당이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두 개 돼 있는 당 구조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 요 알파 디글루코스와 알파 디글루코스가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놈을 우리가 말토스라고 얘기를 해. 가끔 책에 보면 요 이제 OH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책이 가끔 있는데, 이 그림은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땐 여기에 카본이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는 당연히 카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야 된다가 맞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제법 많은데, 그거는 그냥 그림이 편의상 그렇게 그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일단 우리 말토스라는 게 뭔지만 우리 잠깐 얘기하면은, 다이사카라이드의 지금 말토스의 구조를 내가 지금 여기 그린 거고, 이건 별게 아니고 우리 그냥 잠깐 여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스타치라는 건 알파디 글루코스의 고분자에 해당하는 전분 녹말인데, 얘가 가수분해가 돼서 다이머가 되고, 또 가수분해가 되면 디글루코스가 되고, 고분자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폴리머고 얘가 다이머고 그리고 얘가 모노머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다른 형태의 우리 엔자임에 의해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에탄올로 바뀌는 거라고. 이 공정이 우리가 술을 만드는 공정이고, 그리고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공정이 이와 같은 공정이에요. 뭐 저기서 잠깐 하던 김에 여담을 조금만 얘기하면, 글루코스에는 화학 분자식을 쓰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데, 에탄올은 당연히 이 구조라고.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에탄올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한 1몰이 2몰의 에탄올을 내면서
그리고 CO2를 역시 발생시킨다 라는 얘기. 그리고 요 에탄올은 산화가 일어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아세틱 액시드까지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잠깐 이런 막걸리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 처음 발효가 첫 단계에서는 당연히 글루코스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에탄올로 안 갔으니까 약간 단맛이 나고, 발효가 많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단맛은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산화가 일어나서 신맛이 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막걸리 보면 여긴 풍부한 탄산미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요 탄산이 많이 생기니까 탄산이 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신맛까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그림 같은 게 나온다. 그리고 다이사카라이드가 우리가 보통 설탕이라고 얘기하는 거, 슈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포도당하고 가끔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당은 글루코스는 단당,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류의 기본 골격이 되는 놈이고, 설탕은 글루코스하고 프룩토스라고 하는 5 멤버스 링의 당하고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당류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건 그냥 뭐 상식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의 본론인데, 자, 그러면 지금 폴리사카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폴리사카라이드는 자, 무슨 얘기? 글루코스가 모노머로서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를 얘기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디 글루코스는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데 얘네가 물이 빠지면서 1,4' 글라이코사이드 본드로 연결이 돼. 여기 세 번째 모노머가 와서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누구, 얘하고 얘가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쭉쭉쭉쭉 고분자가 만들어진다. 이게 알파디 글루코스가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가 이거라고. 그걸 우리가 스타치라고 얘기를 해. 근데 베타디 글루코스의 경우는 OH 1번 위치의 OH가 우리가 평면에서 구조를 그리면 위로 올라가 있고, 4번은 그냥 밑에 있는 구조가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가 어떻게 된다? 물이 빠지면서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쪽을 위로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위로 올려서 그려줘야지 그림을 좀 정확히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제 붙어 있는 거에 1번 위치의 OH는 지금 베타 디글루코스니까 위로 향하는 거고, 세 번째 모노머의 4번 위치의 OH하고 사이에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을 연결하게 되면 이쪽에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이 생기고, 결국 우리가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그리기 귀찮은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 요걸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책들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를 얘기하면, 베타디 글루코스가 연결된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위로 향하는 그림을, 왜 1번 위치의 OH가 위에 있고 4번 위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위로 향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리는 게 힘들면은 어떻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그샘플이 있다고. 요거 역시 어떻게 위로 OH가 향하는데, 그러면 계속 그림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걸 옆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을 꺾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의 단점은 여기가 카본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렇게 좋은 그림이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또 어떤 방법으로 그리냐면은 두 번째 거를 위아래를 뒤집어 준다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가 편해지는데, 이래버리면 훨씬 또 그림이 우리가 느끼기에 복잡한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는 스타치는 알파디 글루코스가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거야. 지금 밑에 내가 썼는데 알파디 글루코스가 1, 4, 뭐 정확히 얘기하면 4 프라임이 되겠지만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가 스타치, 우리가 얘기하는 녹말이에요. 근데 셀룰로스는 베타디 글루코스가 마찬가지로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뭐 정확히 얘기하면 베타 글루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가 셀룰로스라. 이걸 그림을 그리면 그나마 스타치의 경우는 그리기가 편하지만 셀룰로스의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유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림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래. 이건 뭐냐면 지금 물결 무늬로 선을 표현한 건 뭐다? 이거는 알파인지 베타인지 불분명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얘는 스타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셀룰로스를 의미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지금 무슨 얘기? 내가 지금 셀룰로스를 얘기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거는 알파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인 셈이고, 내가 셀룰로스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으면은 이거는 베타 구조인데 그림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스타치는 기본적으로 모노머가 알파디 글루코스고 셀룰로스는 베타디 글루코스가 모노머가 되고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건 동일하고, 단지 똑같은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이어도 예를 들면 우리 침 안에 있는 아밀라세 뭐 이런 거 알 텐데 얘네들은 알파디 글루코스로 이루어진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은 분해를 시켜서 우리가 밥을 한참 동안 입에 물고 있으면 얘가 아밀라세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서 단맛이 나지만 셀룰로스, 우리 뭐 종이라든지 셀룰로스 구조는 우리 나무 같은 데 이제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할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퓨어한 형태의 셀룰로스는 우리 그 필터 페이퍼로 사용하는 흰 종이 같은 필터 페이퍼가 가장 순수한, 화학적으로 순수한 셀룰로스인데 그 필터 페이퍼 암만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어도 단맛은커녕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난다. 무슨 얘기? 베타디 글루코스는 우리 침 안에 있는 아밀라사가 전혀 가수분해를 시키지 않는다. 화학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효소에 의해서는 얘네 둘을 구분을 해준다. 따라서 거기서부터 스타치하고 셀룰로스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 구조는 이렇게 동일하게도 그려줄 수 있음에 불구하고 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오늘은 다당류의 기본이 되는 D글루코스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D글루코스에는 알파와 베타가 있고 걔네들이 각각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된 고분자가 하나는 스타치고 하나는 셀룰로스고 구조는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면 둘 다 의미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치하고 셀룰로스에 대한 얘기는 다른 쪽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